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제 문자 확인이 힘든 태블릿 PC 사용자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직장인 K씨가 경찰의 방문 요청을 받은 때는 지난해 12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소액 결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피해 금액만 5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어요. 피해 입었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스팸 문자인 줄 알고 그러려니 했는데 태블릿 PC 걸로 결제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전혀 결제가 됐다고 그런 문자가 온 적도 없고 저도 보지도 못했고요. 수사 결과 K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의 사기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휴대전화나 태블릿 PC에 사용되는 유심칩을 고객 명의로 재발급받아 소액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한 달 사이 70여 차례에 걸쳐 고객 명의를 도용해 47명이나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피해자들이 또 이 범행을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추후에 결제를 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범죄는 태블릿 PC의 경우 소액 결제 문자 확인이 힘들다는 점이 악용됐습니다.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점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모바일 소액 결제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이중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모바일 결제 시에 휴대폰 비밀번호 결제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고객센터를 통해서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무료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만큼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마을 농로 포장공사에 자신의 땅을 포함시킨 고흥군 간부 공무원에게 감사원이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2017년 감사 요청사항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고흥군 A 면장이 농로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토지 사용 승낙서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땅을 포함시켜 사익을 취하는 등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고흥군수에게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A 면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한 공무원 B씨에게도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조직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남도당은 최근 합당으로 순천과 광양, 곡성, 구례 지역구 등 전남 지역 4곳의 지역위원장 자리가 비면서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남도당은 또 지역위원장 선임으로 조직이 안정되면 인재 영입과 정책 개발 등 구체적인 지방선거 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남도지사 출마가 유력했던 이계호 의원이 사실상 출마 의지를 접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의 도지사 선거 전 양상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앙당이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이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조만간 상황을 정리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 선언할 경우 여당 도지사 경선은 김영록 장관을 포함해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신정훈 청와대 비서관, 장만채 도교육감 등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위가 물러나면서 봄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녘에는 올해도 홍매화가 가장 먼저 피어나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가 개화 현장 다녀왔습니다. 동장군은 물러가고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섬진강 기슭 부지런한 홍매화가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수줍게 얼굴을 내민 백매화가 진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주택가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한층 따뜻해진 봄 기운을 느끼려는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오늘 추운데 꽃이 많이 펴서 좋고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더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노니까 더 재밌어요. 올겨울 유난히 추웠던 탓에
개화 시기는 지난해보다 한 달 늦어졌습니다. 한파를 이겨낸 나뭇가지에는 붉은 보석 같은 꽃봉오리가 달렸습니다. 오랜만이라 더 반가운 얼굴을 사진으로 담는 사람들의 표정도 꽃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꽃도 만발하고 정말로 봄 기운이 돋은 것 같습니다. 봄을 알리는 홍매화를 첫 주자로 남도의 꽃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달 20일부터는 진달래 등 다양한 꽃들이 차례대로 개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 해창만지구가 올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의 신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고흥구는 그동안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관계부처에 수차례 방문 건의했었다며 85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확보해 조만간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등 방조제 배수관문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창만 방조제는 1993년 준공된 노후 배수관문으로 해수 유입 시 저류수의 염도가 높아져 염해로 인한 영농 피해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 빛고울 광주와 달구벌 대구를 철길로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이었는데요. 철길이 지나게 될 10개 자치단체장들이 대구에 모여 사업 추진 원년을 선포하고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와 대구, 담양과 합천 등 영호남 10개 지자체 대표들이 대구에 모였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기차가 지나게 될 고장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제시했던 달빛 내륙철도는 191km를 고속철로 연결하는 총 사업비 6조 원의 대형 사업입니다. 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의 낙후된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탄탄한 남부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에 모인 지자체 대표들은 올해를 달빛 철길 건설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호남 지역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1,500만 남북 경제권이 수도권에 육박하는 신성장, 신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국책 사업으로 확정돼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 오는 2030년부터는 달빛간 고속철이 영호남 10개 지자체를 하나로 연결하게 됩니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달빛 철길 사업이 경제성 논리에 밀려나지 않도록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조기 건설을 위한 논리 개발과 효과 분석을 위해 학술 용역을 발주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양시가 상춘객 맞이를 위해 옥룡사 동백나무 숲에 대한 본격적인 시설물 정비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옥룡면 추산리 옥룡사 동백나무 숲을 정비하기로 하고 올해만 11억 원을 들여 동백나무를 새로 심고 생육 환경 개선과 산책로 테크 설치 등에 나섰습니다. 옥룡사 동백나무 숲은 해발 505m인 백계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옥룡사를 주변으로 100년 이상 된 동백 만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입시 전략 설명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여수 문화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만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가 달라지는 대입제도와 대학별 전형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한편 여수시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관내 고등학생을 상대로 1:1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흥구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 예산으로 총 48개 사업에 필요한 1,004억 원을 전라남도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구는 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 예산 신청을 심의했으며 이는 지난해 신청액 953억 원보다 5%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는 특히 미래산업인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농수산 예산을 전체 예산의 24%인 1,28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청년과 관련해 100여 가지 특화된 통계 항목을 개발합니다.
광양시는 어제 호남지방통계청과 광양시 청년통계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 일자리와 창업 등 114개 지표를 작성한 뒤 행정통계로 새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마련된 청년통계를 일자리 창출과 청년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에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2018년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갖고 도민들의 책 읽는 삶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올해의 책에 선정된 도서는 어린이 분야에서 강정현 작가의 분홍문의 기적, 청소년 분야에서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일반 문학 분야에는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 일반 비문학 분야에는 김경직 작가의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드타임이, 그리고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권장도서로는 황푼년 작가의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미세먼지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현재 익산의 경우는 90마이크로그램, 청주는 60마이크로그램 등으로 중서부 일부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중서부 일부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낮 동안에는 꽤 온화하겠습니다.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9도, 남부지방 곳곳은 1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륙 쪽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동해안 지방의 구름도 차츰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에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1.1도, 부산은 3.7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9도, 강릉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는 더욱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